이번에는 오늘 오후 5시에 네. 그렇죠? 네. TV 조선에서 8명의 네. 이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네. 후보들이 네. 1차 토론회를 갔습니다. 네.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네. 본격화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에 앞서서 어제죠. 15일 날 1차 컷오프 네.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당원 20%, 일반 네. 국민 80%를 조사해 갖고 그것도 2개 여론조사기관한테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네. 이제 합산을 했겠죠. 그래서 장성민, 장기표, 네. 박진희 이렇게 세 사람이 떨어졌어요. 저는 좀 장기표 굉장히 후보가 훌륭한 떨어진 게 토론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아직 와가지고 호수도 바로 저 투표 들어가기 전에 했는데 훌륭한 분인데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아직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의 기반이 없어요. 네, 당의 기반도 예, 없고. 장성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또 박진우 의원도 한 8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또 네. 적극적으로 뭐 그런 조직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역시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예. 좀 아쉽죠. 예. 정치는 인품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가 뭐냐 할 때 세다 세력이다 했고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명분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든 나가든 그만두든 그 명분을 잘 얻으면은 정치는 살아나는 것이다. 좋은 말이네. 근데 또 JP는 정치는 허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다 헛것이요. 지내놓고 거죠. 보면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권력을 놓고 네. 이 야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본인들은 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들도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뽑아야 네, 내년 정권 그렇죠.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1차 컷오프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궁금해요. 지금 저는 일제 발표를 못하게 해서 막아놨는데 또 빈공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흘러나온 얘기는 그 윤석열 후보가 1등을 했다. 근데 다만 이제 홍준표가 치고 올라와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예, 많은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이번에 한 23% 차이 난 것 같아요. 여론조사 20%, 여론조사 80%, 예, 예? 일반 국민 그리고 당원 20%. 20% 했는데 여론조사 당원 쪽에서는 홍준표가 상당히 좋았고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찍어줬다. 책임당원.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여론조사가 홍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역선택. 소위 말하는 역선택이죠. 예. 그게 홍준표 지지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렸다. 뭐 이런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상승의 한 70% 정도는 역선택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일반 국민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국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과 홍준표 사이에는 홍준표가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그렇죠. 차이가 차이 납니다. 나죠. 10% 이상의. 그 일반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데 어째서 이번 경우만 홍준표가 높냐 이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대선 예비 경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이게 오픈해놓고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이때 마침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오는 걸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도 문정권에 대해서 대척점에 섰으니까 홍준표가 되면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한테 많이 몰아줬다. 그래서 당심은 그 윤 후보가 홍준표를 한 2.5배 앞섰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좀 뒤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2차, 3차 하면서 이제 당심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2차 때는 이제 4강으로 할 때는 30대 70, 마지막은 50대 50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갈수록 당심의 포션이 높아지는데 네. 이번의 경우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전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10% 이상 네. 윤석열이 앞서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재명이도 있고 이낙연도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낙연을 지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만 그렇죠. 놓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그렇죠. 홍준표한테 홍준표한테 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지난번에 그래도 역선택 방지한다면서 당심을 20%로 넣은 게 참 잘한 거다. 그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저런 거 판단을 참 잘한 거예요. 예, 아니었으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1차 컷오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어볼 그렇죠. 뻔했다니. 예, 그것을 지금 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 예. 아주 핵심 당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아준 거예요. 예, 근데 그 책임 당원의 비율이 이젠 30대 70, 50대 50으로 가니까 예. 그 비중이 훨씬 높아져 버린 예,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정의원의 신의 한 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거 있습니다. 잘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삿바 싸움은 이게 함부로 그 뭐 여론 1등 지지도 1등이 뭐 그런 거 삿바 싸움 오래 하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는 그 정도라도 버텼으니까 이 당심 20%로 얻어내서 1차에서 그 1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 룰 미팅은 이렇게 호락호락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 1차 컷오프에서 의외로 부진한 사람이 그 제가 듣기로는 원희룡 지사가 의외로 부진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또 열심히 하고 제주지사까지 탁 던지고 모범생이고 했는데. 뭐 합리적인 의사 판단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외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주도지사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강렬한 개성을 좀 예, 주지 그런 못한 것 거 아니냐.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검찰총장 이후에 2년간 신문 방송에서 하루도 안 나온 날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박지원이가 윤석열을 계속 그렇죠. 띄우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추미애 때부터 그렇게 쫓아내려고 조국부터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요새 좀 잠잠해졌는데 지금은 박지원이가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맨날 윤석열 선대본부장이라니까요. 그렇죠. 수사해보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왜 이렇게 그 마타도로 저렇게 얽어매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 속에서 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문재인 추미애가 키워주고 네. 이번에는 이제 박지원이 달라들어서 키워주네요. 키워주고 오늘 토론회 하면은 보나마나 저는 홍준표가 험한 말 할 거거든요. 예. 험한 말 거의 육두문자 쓸 겁니다. 하지만 그런 험한 말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을 더 키워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유승민, 홍준표는 말 잘하고 윤석열, 최재형은 못한다. 근데 말 잘하는 게 말 많이 하고 막 뺀질뺀질 참기름 바른 듯이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소피스트를 말 잘한다고 하나요? 그렇죠. 궤변론자지요. 말 잘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긴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라. 이런 말 한두 마디가 심금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옛날에 검찰총장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전공법으로 말 많이 안 해도 어필한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네. 토론에 대해서는 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네.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네. 지난 대선 때 또 나와서 토론도 했고 그래서 잘할 걸로 한 기대를 하는데 네. 자기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저런 토론도 못하고 뭐 저런 사람이야 했는데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제일 잘할 걸로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원래 네. 언변도 있는 데다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탁탁 치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예. 대범하게, 대도모문이라고 대범하게 가면 되는데, 다만 이제, 윤 후보가 가끔 이제 매스컴에 자꾸 화제에 오르는 게 이제 말 뒤에 예를 드는 부분. 예. 예?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도
급여만 좋으면 된다. 이 얘기가 그 말만 받아들이니까 자꾸 언론에 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급여가 올라가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뇌 노동, 4차 산업혁명 때는 두뇌 노동 이런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하다. AI 시대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프리카처럼 손발로 일하는 시대는 갔다. 이 얘가 이 어떻게 보면 핵심을 자꾸 덮는 거죠. 근데 언론은 쉽게 그렇죠. 얘기하느라고 거기에 네. 참석자들 또 대학생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쉽게 든다는 애가 그렇죠. 그게 발목을 늘 잡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닌데 언론은 원래 꼬투리 잡으려고 볼펜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거울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부정식품 얘기했잖아요. 불량식품 얘기하고. 근데 불량식품은 정말 나쁜 거고 윤 총장 얘기가 하나도 안 틀려요. 부정식품은 불량식품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검찰 용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식품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 하는데 윤 총장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정제된 말로 하면은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1차 토론이고 10월 8일까지 6차례 그동안 토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토론 안 하는가 봐라 하고 그냥 저 정웅원 선관위원장이 그냥 6차례로 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윤 후보 실력이 오늘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8명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많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윤 후보 쪽에 뭐 공세가 많이 갈 거고 그 중에서도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양강이 어떻게 이제 이 맞수 대결을 벌였냐 이런 것에 관심이 가리라고 보는데 저는 윤 후보의 판정승이 아닐까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제가 예단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그래도 두 사람 다 뭐 이렇게 접촉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분이 좀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홍준표 얘기는 너무 좀 무대포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박지원이가 공작한 그 검찰총장한테 고발 사주 의혹 그거에 대해서 같은 당이면은 진상을 좀 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 뭐라고 그랬어요?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범 당이 거기에 말려드는 공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범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은 말려들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은 가족이 이웃집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있으면 서로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욕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저 사람의 참 정신 세계가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보호할 건 보호하고 따질 건 따져야죠. 잘못하면 국민들이 역풍이 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박지원이 조성은 만난 8월 11일 그 자리에 제3자가 있었는데 그게 홍준표 캠프의 이필영 조직 1본부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지금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캠프 측에서 홍준표 캠프를 얘기한 것도 없고 또 이필영 본부장을 얘기한 바가 없어요. 제3자가 동석했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밝혀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정치 관계된 고발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이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고발할 때 박지원, 조성은 혹시 한 명이 있다는데 확인 좀 해서 알려줘라고서 플러스 한 명을 넣은 거예요 성명불상으로. 근데 홍준표는 거기다 대고 그렇게 욕을 하죠. 지금 홍준표는 그 네거티브다.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깜도 안 된 것들이 나한테 덤벼들어 이러면서 그쪽에서 네거티브한 의원, 그 캠프 의원 2명 오고 뭐 네거티브 대응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지나친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우리가 무슨 밝힌 것도 없고 다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필영 본부장은 그날 11일 날 동선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영수증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필영 이분이 중앙정보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출신으로 아이오 생활 소위 정당 출입하는 그 정보기관 활동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을 일면식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정보원들은 기자들하고도 다 알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박지원을 모른다? 그리고 꼭 8월 11일 날만 만났다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동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안가가 롯데호텔에 있는데요. 예. 그 방에 가서 따로 얘기할 수도 따로 있는 거죠. 만날 수도 예. 있고 다른 날 만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 논전을 그러니까 벌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동석자 밝히라고 했을 뿐이다 그랬는데 홍준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싹수가 노랗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어떻게 해요? 싹수라는 말을.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말로 너 나이 싸우는 몇 거예요. 살이야? 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눈 똑바로 떠? 자식 버릇없네? 눈 깔아? 뭐 이거라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제가 옛날부터 모래시계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과장된 게 많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 말도 너무 거칠게 보는데 국민들은 냉정하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의 미래 5년을 맡길 건가 이거를 보는데 저렇게 험한 말로 막 분란을 유도하면은 저는 국민의힘 전체에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싸우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 정권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14% 차이가 나요. 예, 예. 근데 가상 대결을 어제 엠브레인인가 어디서 보니까 양자 대결 그 이재명 그 이낙연 예. 누구랑 해도 걔들이 다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 살 뜯어먹기 싸우는데 국민들이 실망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육두문자 쓰죠. 네. 그 이준석 당 대표 이상한 행동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망이 커진 거예요. 거기다가 예. 이제 TV 토론이라는 것은 요즘은 뭐 하도 그냥 일상화돼서 우리 국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이라든가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국민적 흥행이랄까 저는 그게 참 좋다. 네.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 TV 토론이 정말 국민들이 봐도 제대로 된 토론이구나 해야지. 네. 또 무슨 고발 사주권 가지고 네가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뭐 홍준표가 윤석열, 유승민 보고 배신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배신자는 아니거든요. 네. 아니, 자기 사익을 챙겨야 배신자고 국민에 대한 신의를 어긋나야지 배신자고. 예? 그리고 살아있는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뒤통수 때리는 게 배신자지. 이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홍준표는 자기가 대표 돼가지고 바로 박근혜 출당시켜버렸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배신자죠. 네, 누가 배신자예요? 예. 살아있을 때 권력에 대해서는 아부하다가 권력 죽자마자 뒤통수 치는 거. 죽은 권력 됐다. 그렇죠. 이거 힘없다 하니까 그냥 출당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박근혜가 다 시켰는데 그 나중에 총리 하면서 박근혜 감옥 갔잖아요. 네. 제일 구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모르는 척하고 이게 배신자죠. 네. 예. 그런데 또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날로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특사를 하겠다 해갖고 또 딱 돌아서 정치인들 말은 참말로 그래가지고 이 홍준표 박지원이 또 아주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합니다. 과거 원내대표를 같이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둘이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비슷하죠. 예. IQ보다 JQ가 높으신 분들이죠. JQ. 잔머리 지수라고. 예, Q에는 EQ 감성 지수도 있고 IQ 지능 지수도 있는데 그게 여기는 JQ입니까? JQ 잔머리 지수. 예? 꼼수의 누가다. 꼼수의 대가들이죠. 예. 어쨌든 오늘 TV 토론이 진검승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아주 기대가 많고요. 사실은 이 TV 토론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감성 매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판단하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그런 감성적으로 넥타이 하나 잘못 메고 나와도 가버려요. 그렇죠. 예,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저런 면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실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상대방이 억지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흥분할 것도 없고 대범하게 쟤들은 사람이 아니야. 저 개돼지야. 예. 그리고 한마디로 딱 제압해. 막말하는 사람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앞에서 얘기하듯이. 예. 그래서 그러면 저도 됩니다. 예. 옛날에 레이건하고 먼데일이 붙었는데 먼데일이 레이건이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공격했잖아요. 레이건이 한마디로 딱 제압했잖아요. 나는 상대 후보의 젊음이라든가 경험 부족을 탓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토론을. 그걸로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TV 토론회라는 게 원래 1960년 그 닉슨과 케네디 후보 간에 처음 TV 토론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말은 닉슨이 아주 경험이 많고 케네디는 상원의원 나온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닉슨이 청산유수로 얘기를 했지만 그 닉슨이 얼굴이 좀 검은티티하고 또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상. 그러다가 이 TV 매체라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유서해갖고 그냥 지친 모습으로 와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다 닉슨이 잘했다 그러는데 TV 본 사람들은 케네디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서 아주 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절대 거기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요. 흥분하면 안 되고 저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재밌는 게 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대변인, 그 백악관 대변인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된대요. 뭐냐면 적대감, 추측, 적대감, 추측하고 거짓말.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토론에서도 적대감, 추측, 거짓말. 이거 세 개 안 하면 돼요. 차분하게 하면 돼요. 윤석열 측에 딱 한마디를 전달을 한 게 있습니다. 절대 흥분하든가 성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렇죠. 얘기를 딱 정확하니 하되 차분하고 이렇게 토론에 임하면 된다. 그렇죠. 아니 윤 총장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권력 욕의 화신이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으로서 2년간 핍박받으면서 그 대안으로서 윤 총장을 찾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불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공할 거를 봅니다. 일단 뭐 오후에 토론이 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